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네, 금요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27주 만에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수도권 중에서 인천이 하락이 심했답니다. 그리고 재건축, 역세권, 신축은 인기. 그 외 단지는 관망세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락기 거의 한 몇 달이죠? 한 6달, 7달 만에 이제 하락 전환한 건데 그래도 아직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전국 0.01 내려갔다. 네네. 지금 올라온 게 얼만데 보시면 와. 네, 그냥 이게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여기고 23년 1월 여기서 지금 얼만큼 올라왔죠? 거의 꽤 올라왔어요. 한 20-30% 오른 거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올랐는데 지금 0.01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네. 이거 가지고 또 폭락 논의 또 떠들고 그럴 필요가 제가 없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데이터는 네. 뭔가 이제 이거를 완전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쌍바닥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는지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탈해야 이때부터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네네. 지금 시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을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 뉴스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자. 네. 무주택자인 분들은 어디까지 빠지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지켜보고 있던 아파트 단지는 지금 시세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파트 3.3제곱미터당 2.1% 오를 때 분양가는 13% 올랐다. 서울은 국평 기준 분양가 5억 원 올라 뭐 9억 원짜리도 있어요. 강남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전년 대비 2배가 올랐다. 그래서 관계자는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분양가 상승률이 청약 수요를 증가시킨 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얼죽신의 그 경향이 여기서도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신축 아파트로 좀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지 않나? 네, 뭐 네. 얼죽신도 맞고요. 네. 결국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 상승률 때문이기도 하고 화폐 가치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반영되는 것들은 네. 뭐 인건비, 공사비, 자재비, 땅값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신규 분양가는 계속 이제 높게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뉴스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구축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 뉴스는 뭐 하락전환 했다고 난리를 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트로피 아파트라든지 대장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최고가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퍼지고 있는데 구축이 올랐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의미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구축이랑 신규랑 괴리감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최근에 봤던 게 최고가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축 아파트들도 잘 봐줘야 될 때다. 입지가 좋은 네. 구축 아파트들은 이제 온기가 좀 퍼져가지고 네. 같이 이제 동반적으로 좀 오를 그렇죠. 가능성이. 그리고 입지가 좋은 또 핵심 지역의 재건축들도 네. 잘 봐줘야 된다. 지금 뭐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뭐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제가 뭐 의미는 없지만 네. 그게 또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잘 봐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매매값이 못 쫓아가 전세값 10% 넘게 상승. 인천 서구 부평구 아파트 전세값 11% 상회 매매 가격 상승은 2-4%대. 전세하고 디커플링이다. 전문가는 지역개발 호재에 있어도 투자 수요 유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지금 2번, 3번 뉴스 합치면은 그냥 똑같이 다 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세값마저도 오르고 있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제는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허그에서 네네네.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건데 네. 허그에서 공시가 126% 룰을 또 112% 룰로 그제 어제 이제 계속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한 얘기가 전세가 씨가 마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물건도 희귀할 거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프리미엄 희소성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 물건이 나오면 아마 바로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네네네. 그래서 또 월세가 가속화될 거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네. 근데 이 전문가 의견에 저는 좀 이제 다른 의견이 뭐가 있냐면 네. 인천 서구 부평구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갔는데 매매랑 디커플링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매 가격 상승은 똑똑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네. 중요 지역, 그쵸. 핵심 지역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수도권 거주자가 서울 주택 매수 늘었다. 경기 인천 주민이 엄청 높았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 상급지로 네. 가려는 상급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쪽 인천 서구 아파트 전세값이랑 매매가는 당연히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오세훈 신통기획 16만 가구 전폭적 지원. 그래서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21년 9월에 도입을 했고 3년간 신통기획 서울 시내 총 88개 사업지가 이제 16만 가구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신통기획 전시회가 다음 달 2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도입한 지 3년 만에 뭐 이제 신통기획을 선정했다, 뭐 취소했다, 뭐 이런 사건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의 의미도 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계속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든지 대출 이 규제 갖고 역풍을 맞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린벨트라든지 우리 잘하고 있어. 네. 뭐 고가주택 애들 때려잡아서 보유세 폭탄 매기고. 네, 보유세 폭탄이 아닌데 그거를 폭탄이라는 언론 네. 매체에 기사가 수두룩 쏟아지게 만들고 네네네. 신통기획 16만 가구도 지금 공급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저게 언제 될지 아, 몰라요. 그쵸, 말이 그쵸. 신통이지. 보통 10년,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전폭적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남 한복판서 분양 사기가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현장이 아치 노년 네. 분양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 토지 주도 소송 370억 중 22억이 미지급됐다. 그래서 가구 업체 등 광고 대행사 등에서도 미지급이 돼서 시위를 벌이고 있나 봅니다. 이게 개인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업체들까지도 함께 엮여가지고 지금 다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네요.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분양 받으신 분, 뭐 전세 사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연예인, 은행원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내용이. 그래서 뭐 토지주뿐만 아니라 각종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다, 거래 대금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오피스텔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로 보여지는데, 네네. 네, 저는 이런 거 분양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이게 또 내용이 신기한 게 토지 주도 소송이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거를 분양을 하려면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토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분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바닥에 깔리는 게 터진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의문스럽고요. 이거를 정말 다 된 걸로 하고 나중에 그냥 줄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정말 머리를 잘 쓴 걸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을 또 신탁사가 알아채지 못한 것도 저는 정말 신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현장들에서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준공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준공이 돼 있으면 이제 이런 물건들은 등기부 등본을 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유주가 누군지, 네. 소유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문구에 근저당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해서 누구가 후순위로 들어와 있는지, 네. 우선순위는 누군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누군지 봐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서 이거를 분양을 받거나 할 때 그 소유자한테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신탁사로 입금을 하지 않고 네. 여기 시행사인 네. 그쪽 계좌로 입금을 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사전에 미리 이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클리어하게 그렇게 계약을 주도를 하셨어야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런 거를 소비자나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세 사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네. 신탁사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신탁사에 입금을 하지 않고 이 아치노년 시행사에다가 네. 입금을 해서 소유주는 신탁사인데 네. 시행사한테 돈을 넣고 거기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게 전세 사기거든요. 이것도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오입금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의도적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분양 사기라는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현직 필진 기자 출신의 필진 분께서 이제 계약천국 홍대 세입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에어비앤비가 요새 이제 인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죠. 경매 받아서 그거를 뭐 단기 임대라든지 네.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수익을 뭐 나는 한 달에 얼마 번다. 네. 뭐 젊은 친구들이 나는 직장을 안 다니고 이거 해서 뭐 얼마 번다. 이런 맞아요, 게 지금 맞아요. 한참 요 책을 많이 떴었어요. 네. 네. 영상에도 많이 뜨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여기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